제가 보는 큰 뷰 자체는 결국에는 미국 따라갈 거지만 국내 증시는 넘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와운의 파트너 홍우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최근 국내 증시는 쉬운 듯 어려운 듯 굉장히 조금 복잡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는 굉장히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스럽게 또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2, 3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상당히 좀 걱정스럽게 좀 지켜봐 왔다면, 2월 26일 날, 요 월요일이죠. 월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지 우려감이라고 해야 될지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색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는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다행스럽게 사실상 긍정적으로 좀 마감이 됐어요. 제가 이 방송을 찍고 있는 이 시간에도 오히려 이제 지난주 반도체 흐름이 상당히 조금 좋았다가 금요일 날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하이닉스, 특히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또 다시 경신이 되면서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늘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하락을 하게 되면 걱정스러움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꼭 집중하셔서 좀 잘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발표가 좀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율적으로 뭔가를 맡기겠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는 실망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특징, 뭔가 이제 어떤 자율적으로 맡기면 거의 좀 참여하기보다는요, 좀 강압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밸류 프로그램이 좀 도움될 만한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뭔가 문제 제기는 했지만 뭔가 이렇다 할 게 강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삼성생명, 그다음에 지금 은행이라든지 증권주 같은 경우가 적게는 한 3%, 많게는 한 8% 정도까지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현대차가 25% 급등했다라면 이 어떤 5% 내지는 10% 정도 하락을 우리가 좀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동성 자체가 나타난다라면은 우리가 조금 꺼리게 된다라는 건 좀 확실한 것 같고,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조정은 아직까지는 좀 자연스럽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게,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을 우리가 좀 실시를 하겠다라는 건 일본 시장을 벤치마크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일본 시장도 처음에 정책이 조금 더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35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단 말이죠.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셨을 때는 결국에는 일본이 정책 하나만 갖고 계속적으로 좀 올랐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을 해줬고, 글로벌 증시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일본 증시가 여기서 어떤 상승 기류를 타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발생되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의지가 없었던 것들이 있었을 때 이 의지를 좀 정부 쪽에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기대감 요인들이 좀 발생됐다라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보여줄 것들, 그 다음에 기대감이 있을 만한 것들은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은 실망감으로 오늘 종목들이 사실 하락을 하고 있죠. 지금 월요일 이 녹화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이 날에 지금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가 밀리고 있긴 하지만 21선 언저리까지 종목들이 어떤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빠졌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금에 대한 어떤 문제든 분리과세라든지 뭐 배당 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하나 둘씩 더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또 한 번 시장에 뭔가 기대감 요인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을 조금 부양시키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게 총선용이든 아니든
확실한 거는 국민들의 자산이 올라갔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여든 야든 떠나지 말고 국민들의 어떤 지금 자산 증식에 동조를 해주는 흐름이 앞으로는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 총선 끝나고 향후 몇 년 뒤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뭔가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좀 내놔야 될 어떤 타이밍도 좀 분명한데 저는 주식시장의 어떤 부양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부양책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죠.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이런 어떤 세금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이런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곧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시장은 다시 한번 그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조정을 이번에 조금 양호하게 받는다라고 하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3,000포인트가 또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조금 걸릴 가능성도 있고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뭐 사실상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또 많이 올랐던 지주사들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주가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을지언정 저평가가 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 PBR은 1, 2배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지만 금융은 여전히 0.5배 수준, 0.3배 수준, 0.4배 수준 이렇게 놓여있는 업종들이 좀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또 이슈가 다시 좀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면 탄력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중기적인 조정이 좀 나왔을 때는 재차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총 4가지를 여러분들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소한 한 2주에서 1개월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에 작년 11월 달부터 국내 증시로 유입된 외국인들의 자금이 16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1월 중순부터 2월 달 한 달 동안에 유입된 자금이 8조 원이 넘어가요. 그럼 8조 원이 넘어간다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물론 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많이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많이 들어온 자금이 빠르게 단기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유입될 가능성은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외국인 매도 강도가 어느 정도까지 좀 나타날 수 있느냐 요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의 주도주였던 섹터들 있죠. 이런 뭐 자동차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지주사들 요 21선에서 61선 사이짜리의 지지력을 좀 보여준다면 제가 볼 때는 추세적으로 한 번 더 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요 조정도 역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 기준일이 조금 날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뭐 하나금융지주 아니면 현대차 이런 기업들이 배당 기준일을 좀 갖고 있습니다. 2월 말에 또 많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3월 말에는 보험사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한국자산신탁 이런 종목들 같이 사이즈가 너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조금 우리가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의 배당 기준일이 말일날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순부터 3월 말일까지도 이런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위치에서 외국인들이 단숨 이탈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자금이 지금 당장에 빠지기보다는 만약에 빠진다고 해도 요 배당까지 3월 말에 했을 배당까지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상반기 중에는 어떤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 번 있을 수 있겠죠. 왜? 지금은 실망했지만 오히려 이제 그 실망감 좀 채워줄 만한 게 이번에도 좀 나오지 않겠냐? 이번에 한 번 더 믿어줄게 이런 심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 네 번째인데요. 1월 초부터 시장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죠. 나스닥은 급등을 했고 유럽 증시라든지 일본 증시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좀 약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가 부진했다. 특히 홍콩과 중국이 좀 부진했었는데 그와 연동되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들, 그러니까 즉 가치주가 급등하면서 성장주가 이제
빠지는 모습들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장주가 그동안에 밀렸던 것이 이제 가치주가 조금 조정을 보이고 횡보를 보인다면 성장주가 좋아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놓치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잘 체크해 보셔갖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요 네 가지 있죠. 반드시 체크하셔갖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꼭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제가 보는 큰 뷰 자체는 결국에는 미국 따라갈 거지만 국내 증시는 다시 한번 2700을 넘어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변화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1분기 실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조정보다는 오히려 좀 기대감 요인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 물론 업종이나 종목별로 변동성은 좀 나오겠지만 이것들이 오히려 순환매를 만들어주는 요인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좀 기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지 많은 분들이 시세에 쫓기면서 굉장히 심리가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큰 기준으로 좀 잡고 좀 대응을 해 보신다면 오히려 지금 시장은 저는 좋은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어떤 종목 특징을 보시면서 단기인가 아니면 중장기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구분만 하시고 포트를 만들어 가신다면 지금 시장은 상당히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면밀히 좀 세부적으로 많은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이 정도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진행하는 방송이 있죠.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입니다. 생존 단타 8시에서 10시까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유튜브에서는 제 생존 단타가 8시부터 10시까지인데 이제 장소만 좀 바뀌어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방송에 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이라든지 시황이라든지 이런 정보들 많이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존 주식 원의 파트너 홍우진이었습니다.